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 경과를 설명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9월 중순부터 솔로몬의 인근 3개의 전선의 전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마캄 라무 계곡 평야지대, 두 번째 전선은 뉴 브리튼 섬을 바라보는 동쪽 해안 핀슈아펜 지역, 세 번째 전선은 라바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겐빌 섬 중심부에 형성된 전선인데요. 가장 서쪽 마캄 라무 전선부터 시작해서 부겐빌까지 1943년 11월 19일경까지의 3개 전선의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마캄 라무 전선에서 호주군 제6 독립중대와 7사단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계곡 지대를 가로질러 계속 진격해 마캄 라무 계곡 끝부분에 둔프를 점령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호주군이 북쪽 해안까지 진출하려면 이제 산지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곳에 수비 전선을 만든 일본군과 또 한 번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의 일본 제18군은 3개 사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51사단이 레이에 주둔하다가 레이가 점령당하면서 퇴각해야 했고 결국 험준한 산맥을 넘어 북쪽 해안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 제18군 51사단이 힘든 길을 따라 퇴각하면서 산악지대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본군에 벌어지는지를 당시 일본군이 작성했던 진중일지 자료를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평양 전쟁 전황 시점에서 약 7개월 전인 1943년 3월 초 라바울을 본거지로 하는 일본군은 육군 51사단 병력 약 6,900명을 라바울에서 동부 뉴기니의 레이까지 해상을 통해 수송하기로 하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던 연합군 항공대 일본 수송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수송 중이던 병력 6,900여 명 중 3,000명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비스마르크 해전 또는 일본에서는 전투가 벌어진 해협 이름을 따서 담피루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의 결과로 일본군의 바다를 통한 라바울에서 레이까지의 대규모 보급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남쪽 바다로 갈수록 연합군의 제공권에 장악당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 후원반도의 북부 해안에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로질러 레이로 가는 육로를 개척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뉴 브리튼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던 일본 육군 독립공병 제30연대가 있었는데 일본군 사령부는 이 부대에 후원반도 북부 해안부터 레이까지 육상 보급로가 가능한지 정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독립공병 제30연대장 무라이 쇼지로 중주하는 통신 1개분대와 군의관 1명을 포함해 50명으로 특별 공작대를 편성하고 기타모토 마사미치 소위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이 끝난 지 열흘 후인 1943년 3월 13일 기타모토 공작대는 세 척의 단정에 몸을 싣고 뉴 브리튼 섬을 떠났습니다. 기타모토 소위가 이끄는 부대는 단정을 타고 동부 뉴기니와 뉴 브리튼 섬 사이에 해협을 돌파해서 후원반도 북부 시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기타모토 공작대는 해안을 따라 시오 서쪽에 있는 키아리까지 항해한 후 100여 명의 원주민 포터들과 함께 레이로 가는 길을 정찰하기 위해 산지로 접어듭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 남쪽의 레이까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산악지형인데요. 이 지역에는 사루와겟 레인지, 사루와겟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 키아리에서 레이까지 직선 거리만도 거의 100km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걸어서 돌파할 수 없는 험준한 지형, 습지대 등이 많아서 실제 이동거리는 훨씬 더 멀 것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기타모토 소위는 부대가 하루에 22km씩 행군해서 3주 후에 레이에 도착한다는 행군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려움을 가정하고 시작한 작전이었지만 산맥으로 들어갈수록 지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험했습니다. 기타모토 부대에서 이후에 전한 기록에는 몸에 로프를 묶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험준한 곳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군 도중 비가 많이 내렸고 무릎이 빠질 만큼 깊은 습지대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는 3월 하순이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강하했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잠을 청했는데 부대 전원이 극도의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절반이 넘는 부대원들이 풍토병 등으로 발열을 호소하는 가운데 기타모토 공작대는 1943년 4월 3일 레이에 도착했습니다. 키아리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22일 만이었고 실제로 몇 킬로미터를 행군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타모토 공작대가 도착하고 6개월 후
레이는 호주군에 점령당합니다. 당시 레이 주둔 일본 육군 51사단장은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이었는데 레이 주둔 일본군은 도시를 사수하지 않고 호주군이 진입하기 전 이미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나카노 사단장은 3월 달에 기타모토 부대가 북쪽 해안에서 산맥을 통과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기타모토 부대가 통과한 루트를 따라 51사단을 해안으로 퇴각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레이 점령 작전 당시 연합군이 나드잡에 상륙해서 거점을 마련했고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간다고 하더라도 계곡 평야지대를 지나면서 연합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51사단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루트는 북쪽 산악지대밖에 없었습니다. 기타모토 부대는 50명이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맥을 통과했는데 레이에서 퇴각하는 대규모 부대가 과연 산악지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51사단 퇴각 개시일은 1943년 9월 12일이었고 호주군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일본군은 곧 사루하게 산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51사단은) 하루 평균 16km를 행군해서 북쪽 해안까지 16일 만에 도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식량은 각자 11분을 휴대했는데 16일 행군에 식량을 11분만 휴대하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군 방침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잘 배분해서 16일 동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식량을 10일치 이상 들고 행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원주민 짐꾼들을 이용해 식량을 같이 운반하거나 후방에서 추진하도록 했지만 이런 방법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산악지형이 예상보다 더 험준하거나 가다가 길을 잃을 우려도 있었고 연합군의 공격으로 행군이 지연되면 바로 식량이 모자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군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1958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구일본군 문서들 중 하나에서 발견된 진중일지인데요. 이 일지는 1944년 8월에 미군이 동부 뉴기니 현지에서 노획한 것을 14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 일지는 반환받을 당시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었고 따라서 작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당시 51사단 66년대 1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대대포 소대에 누군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퇴각이 시작된 레이에서 후원반도 북쪽 해안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후에 일본에서 당시 51사단의 퇴각로를 추정해서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옛날 자료라서 지도에 표시된 길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남쪽에서는 부대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퇴각하다가 절반 정도 퇴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단일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중일지 기록은 1943년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 작자가 속한 부대는 나카노 히데미츠 51사단장 그리고 사단사령부와 같이 움직인 제2재단 소속 부대로 추정됩니다. (1943년 9월 21일) 기록에는 처음부터 급경사의 산을 등반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레이에서의 일본군 퇴각 개시일이 9월 12일이었으니까 약 열흘 뒤에 본격적인 산악지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진중일지 작자가 속한 일본군 부대는 산 하나를 넘어 하산한 뒤 야영하려 했으나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행군했지만 해질 때까지도 산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형이 예상보다 험해서 행군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산 위에서 수경을 하면 보급, 취사 등에 상당히 불리하고 병사들의 피로도 가중돼 다음날 이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해먹어야 하는데 산중에서 물을 구할 길이 없어서 밥을 짓는 데 실패하고 생쌀을 씹어 먹었다는 내용이 진중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지에 기록된 첫날부터 일본군의 퇴각은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의 기록에는 급경사를 내려와 계곡을 오르내리며 건넜다는 말이 나오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다시 산을 또 올라가야 했는데 나무뿌리, 풀뿌리를 잡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내려가고 해야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서 사실상 등산로를 처음으로 개척하면서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날의 기록에는 퇴각 당시 일본군의 식량 사정이 나오는데요. 하루 식량 배급량이 약 1합 5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합 5작은 부피로 따지면 약 270ml이고 쌀 무게로 환산하면 약 225g이 되는데요. 이걸로 밥을 지으면 약 520에서 560g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일반적인 즉석밥 무게가 210g이니까 즉석밥 2.5개 정도의 밥이 하루에 배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부식이 제대로 배급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병사들의 체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인 9월 24일의 기록에는 레이에서 퇴각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산중 부락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 도착한 원주민 부락에는 꽤 많은 가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원주민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군이 오는 것을 원주민들이 먼저 파악하고 마을을 버리고 산속으로 전부 숨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진중일지의 내용은 없고 날씨와 행군 시간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으로 쓰여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날은 날씨가 맑았고 행군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 건데 당시 일본군 기록이 그렇듯이 현지 시간이 아니라 도쿄 시간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록상 오전 5시 30분은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이 됩니다. 4일 동안은 왜 다른 아무런 기록이 없었을까? 사실 이 기간뿐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일본 자료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추측한 내용을 보면 춥고 배고프고 거의 탈진한 힘든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할 여유가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가장 간단한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중일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은 1943년 9월 29일인데 이날은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해발 2000m 정도의 사루아게 산맥 동쪽에 어느 부락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일본군은 구근류 작물이 풍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을 이후 일본군이 가야 할 길은 절벽이 이어지는 험로이고 습도도 높아 취사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어 일본군은 이 마을에서 획득한 작물을 미리 구워서 식량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날씨만 적다가 이날은 적은 내용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식량 발견으로 희망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다음 날부터의 산악 등반 퇴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51사단의 산악 퇴각 과정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